흙에서 태어났다. 물이 빚어냈다. 손끝을 따라 만들어지는 자연에서 안아올린 따뜻한 그릇. 그 그릇을 불이 품는다. 흙과 물, 그리고 불. 자연이 빚어내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그릇. 옹기는 그 자체로 자연이다. 울죽은 옹기 장인의 집. 장인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흙 두드리는 소리. 적당한 두께의 흙으로 바닥을 만들고 그 위로 흙은 두드려 쌓아 올린다. 옹기의 시작은 이렇게 바탕 작업. 둥그렇게 흙을 두드려 올리는 것은 오랜 세월의 공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 큰 그릇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수레와 도개. 나머지는 오로지 장인의 손끝 감각에 따라야 한다. 옹기는 하나하나 그 밑에서 만들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도 어렵기 때문에 성령이라 해요. 하나의 형상을 이룬다는 뜻이. 전 세계에 이렇게 큰 독을 바란스를 정확히 잡아 평 돌려내는 건 대한민국 옹장이만 갖고 있는 이 성령 기법. 한국의 옹기는 그 제작 방법에서부터 뚜렷이 구분된다. 중국 도자기 문화의 본산지 경덕진시. 한국 옹기와 중국 옹기는 그 재료에서부터 다르다. 한국은 중국 옹기보다 점성이 훨씬 높은 흙을 이용하고 물레와 방망이를 이용해 바닥을 만들며 사람이 돌아가면서 쌓는 중국과 달리 물레를 이용해 흙을 쌓아 올린다. 모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수레와 도개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한국 옹기의 우수성을 가늠짓는 것이 바로 이 유약. 산화납이 든 유약을 바르는 대신 천연 잿물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엽토는 그 산에 낙엽이 섞어가지고 폭타폭타한 그런 흙이거든. 이 부엽토하고 우리가 부엌에 나무를 떼는 재하고 두 가지만 혼합할 시에 우리가 천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천연 잿물을 입혀 매끈해진 표면 위로 무늬를 새기게 된다. 옹기가 구워지기 전까지만도 무려 67단계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경북 안동시의 한 종갓집. (1180년이) 넘은 이 고택의 마당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하다. 이 장독들은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그리고 다시 손주 며느리에게 대를 이어 내려온 것. 장맛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고택 종손 며느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많이 말랐네. 자, 먹어봐라. 맛있다. 양이 똘똘한데 이건 별로 똘똘하지. 맛있네 언니. 이거 고추장 이거 됐다. 어제 나갔다가 일하러 나갔다가 뚜껑을 열어놓거든요. 이제 비 안 오고 따뜻할 때는 뚜껑을 열어놔뒀다 이제 날이 굳으려고 하면 닫고 저녁 때 되면 닫고 아직결에는 열어놓고 이래 간장 단질 주로 이제 그래 하는데 그래 열어놓고도 어디 일하러 밭에 갔던 동하고 없으면 비를 뭐 소나기 같은 갑자기 오면 그래 소나기 같은 거 맞고 해놓으면 막 그 간장에 물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른들한테 많이 당치 뭐요. 애들도 그걸 간수를 못하고. 옹기는 우리네 삶에 있어서 그릇 이상의 그릇이었다. 그것은 맛을 담는 그릇이기도 했고 물동이로 쓰이던 운반기구이기도 했으며 때론 악기로 쓰이기도 했다. 개화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한국적인 풍경으로 각인된 건 역시 옹기가 가득한 장독대였다.
옹기를 굽는 것은 불의 예술. 좋은 흙을 두드려 만들고 천연 잿물까지 입히고 나면 이제 창불에 구워내는 일만 남는다. 불의 강약 그리고 시간이 좋은 그릇을 만든다. 이 굴 전체를 달구어 버리면 그 순간에도 온기가 아주 순조롭게 많이 수축이 돼 있다고. 거기 수출되는 게 얼마 정도 됐나 하거든요. 한 5% 정도 수축이 된다고 보면 이 창불에서 한 5%가 수축돼요. 이 흙이 수축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1200도 천연제물이 불릴 때 가장 알맞게 소송 온도가 맞는 그런 온기가 진짜 우리 두두번 소리가 경쾌하고 땡땡 소리가 날 그 정도로 소성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옹기는 다른 그릇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남다른 통기성. 이른바 숨쉬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현미경으로 옹기의 표면을 확대해 보면 작은 구멍들을 볼 수 있다. 다른 그릇에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공기 구멍들. 이 공기 구멍이 있어 장이 발효될 때 나오는 발효가스는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눈, 비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수분은 차단한다. 즉, 물은 가두고 공기는 오가는 숨쉬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독대는 집안에 가장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둔다. 옹기가 놓이는 곳은 장독대는 그 집안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요. 제일 좋은 자리에 햇볕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 장독대를 놓거든요.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계속 이 장독은 해를 보고 있어요. 옹기는 지역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다. 그것은 지역마다 일조량이 달라 발효에 필요한 햇빛의 양과 곡설에 의한 온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7년) 전 시골로 이사온 김광학 씨. 매일 아침을 운동으로 시작하는 그는 7년 전만 해도 시한부를 선고받은 환자였다. 위암 한 2기 정도 판정받았거든요. 이거 수술을 하고서 전원 생활을 지금 한 7년 됐는데 거의 완치 다 됐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상태가 심각했던 그가 완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시골로 온 후 그의 식단의 대부분은 우리 전통의 발효 음식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그릇을 모두 바꾸었다. 현재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대부분 옹기. 그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 믿었다. 우리 발효 음식은 옹기에 담아야만 그 효능을 다한다 믿었던 것. 암 환자인 그가 음식도 아닌 그릇에, 그것도 옹기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옹기는 항암 효과나 발효 과정에서 탁월한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어도 제가 지금 7년을 넘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옹기와 다른 그릇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스테인레스, 사기, 유리, 옹기를 가지고 각각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항암 효과를 가진 된장을 각각의 그릇에 담고 4주 후 발효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과연
그릇에 따라 된장이 가지는 항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그릇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똑같다. 그리고 4주 후 각 그릇 안에 담긴 된장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비슷한 그릇이라도 옹기와 사기의 발효 정도가 눈에 띄게 달랐다. 발효된 된장에서 나오는 항산화 효과 역시 다른 그릇보다 옹기가 2배 이상 높았다. 발효가 되면서 이 단백질 같은 것이 펩타이드로 이렇게 잘라지게 되고 또 다른 이 산물들이 발효 산물들 중에서 항암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제네스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효에 의해서 이 당이 떨어져 가지고 아그리콘이 되는데 그것이 항암 효과를 굉장히 높이 나타냅니다. 옹기 가마가 한참 뜨거운 옹기 마을. 불가마에 한번 불이 들어가면 약 보름간 타오르게 된다. 창불이 타오르는 보름간이 제일 중요하다. 불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그릇을 굽기 위한 관건. 그래서 옹기장은 그 시간 동안 불 앞을 떠나지 못한다. 불이라는 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하나의 그릇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또 물, 불이죠, 그제. 자연의 섭리대로 빚어진 그릇 아니에요. 옹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옹기가 다른 그릇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연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이다. 흙에서 태어나 물로 빚고 불로 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릇 옹기. 옹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이다.